백 교수님, 네. 이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6월 30일에 네. 기각이 됐던 네, 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7월 31일 그렇죠. 바로 엊그제죠. 네. 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박영수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저런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느냐, 돈 받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비리 사건만 터지면 늘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런 여론이 비등했었는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렇죠. 권한 문제가 있었고, 돈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약속을 했다는데 200억 약속,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성 여부도 불투명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은 꼭 구속이 아니고 밖에 있어서 이 변론권을 보장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갖고 기각을 했죠.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해소해가지고 검찰이 냈을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은 반드시 지금 박영수는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갖고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박영수 전 특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관계는 상당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검찰의 한 식구이고 또 선후배 관계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그 빌미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싸움에서 현재 1차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패배했죠.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주시 대장동 그 개발 사업 남욱에게 이제 받은 뭐 그 금품 수수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남의뜰 콘소시엄 2015년도에 네. 그 뭐 이제 심사부에서 이게 이제 불합격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서 여신의향서 뭐 1,500억을 예, 1,500억.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참여하게 이제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부분에서 이제 만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남의들이 네. 그 자금 조달 만점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우선 협상 네, 대상자가 우선 돼버린 협상 거예요. 대상자가 됐는데, 이때 이제 이 공로로 200억, 그 다음에 토지에 그 건물을 지은 단독주택 2채, 뭐 이런 부분을 약속받았다는 걸 이제 소명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또 문제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문제입니다. 하천대유에 이제 이렇게 그 재직을 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예, 거의 예. 5년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특검 기간이었단 말이죠. 예, 그 일부분이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죠.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예, 그래서 국정농단 특검을 했으니까 네. 거의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억 수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11억을 대여금. 대출 대여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딸이 받은 아파트에 그런 어떤 차이. 근데 이번에 그 부분은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명이 됐고, 이 범죄의 개연성이 있어서는 확증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어제인 31일 날 영장 재청구를 했는데, 아마 지금 곧 그 실질심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여기도 곧 하겠죠. 어제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일이 정해질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인이 됩니다. 영장 발부 전까지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오후 1시 한다 그러면 밤 자정이 다 돼서 이제 하거나 새벽까지 그 구인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될 소리가 상당히 높다 분석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1차 영장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이 기각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증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참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계좌라든가 그다음에 돈이 받은 돈의 용처를 상당히 그 소명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기각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이 영장이 발부될 소리가 높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선 딸이 대여금으로 11억을 5차례 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딸이 차용증을 썼지만 지금 갚아줄 생각이 없고, 네. 그것을 거의 생활비로 쓰고, 여러 가지로 또 용처럼. 일부는 네.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박영수 특검의 아내. 전 특검의 아내한테 보낸 거니까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그 50억 클럽에 경제 그 공동체 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를 준 것이다 네, 이렇게 그럼요. 볼 수가 있고 또 남욱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박 3억. 특검이 네. 이렇게 출마했을 때 3억을 주었던 네. 거 아닙니까? 네. 주었는데 그때 그 아마 그 변호사들 한 10여 명이 도와준 모양이에요. 그렇죠. 양재식 선거제니까. 변호사를 비롯해서 선거니까. 특검보. 네. 그래서 그 10명한테 1,000만 원씩 그러니까 1억을 준 거가 다 나와 있고 또 졌잖아요. 좋습니다. 네, 변협 회장 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했는데 해단식하면서 또 10명들한테 300만 원씩 줘갖고 그동안 3천만 수고했다. 원, 1억 3천만 원. 네. 이런 돈들의 출처가 이 나무한테 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변호사들 그 돈 받은 사람들한테 다 그 소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차례차례 불러서 다 소환해가지고 네. 뭐 조사를 다 해서 입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그 돈을 건네줬다는 남욱의 진술이 명확하게 지금 네, 돼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지난번에는 좀 검찰에서 이 수사가 좀 미진했다고 봤죠. 봐야죠. 네. 그런데 그걸 아주 그냥 완전 철저히 보완을 한 거죠. 재판부에서 예. 기각 사유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보완 수사를 했기 네.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도 지난번에는 이분이야말로 버꾸라지 중에 버꾸라지고 수사의 달인 아닙니까? 수사의 달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피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아마 됩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이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아마 논의를 했을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소지가 높다고 하는 건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번 기각됐을 때 이 피고인의 방어권 또 내지는 지금 이런 부분이 과연 대가를 약속했다고 하는 입증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기각 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소명 자료라든가 여러 참고인이라든가 계좌 추적이라든가 다 보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판사가 지금 이 두 번째 영장 청구를 기각할 명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 쪽에서는 법률 대응을 하시겠지만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또 한 분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할까? 곽상도 전 의원입니다. 그 아들이 네.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몇 년 근무하고 50억을 주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곽병채한테 준 것이고 경제공동체도 아니지 않느냐. 결혼해갖고 따로 사는데 곽상도가 아무 관계없는 돈이다.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 그게 말이 되느냐. 곽상도 보고 주었지 곽병채를 왜 50억을 주었겠느냐.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무슨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없다. 다 부인도 그렇게 했고요. 부인을.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보강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심에서 무죄 무죄 받은. 받았었죠. 그래 검찰에서도 아주 망신을 당한 거죠. 톡톡히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보강해갖고 네. 항소심에 지금 넣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항소심도 곧 뭐 결론이 나는 모양인데 아마 곽상도 의원도 이번에는 무죄 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에요. 지금 각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그 각병채 씨가 받은 50억, 물론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제하고 25억을 받았지만 네. 어쨌든 건네진 돈은 50억이라는 그 범죄 사실이 적시가 됐거든요, 영장에. 그래서 이 몇 년 근무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또 뭐 간행적으로도 이건 도가 지나친 부분이었고 국민들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위화감을 느꼈고 예. 또 많은 법률가들도 이게 어떻게 돼서 기각 사유냐, 예를 들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50억이라는 부분이 몇 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금으로 그러면 과연 각병채, 각상도 의원 아들을 보고 줬겠느냐. 이런 부분이 국민 정서상이나 또 국민 법상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실은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그 더군다나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예. 법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보강이 되고 소명 자료는 뭐냐면
아들 각병재 씨가 받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처, 그다음에 그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관련자 두 사람 중요 그 핵심인 두 사람은 또 조사를 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유리한 증언이 이제 나온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곽상도 아들도 지난달 27일 날 네, 조사를 며칠 예, 안 돼요. 피의자 예. 신분으로 피의자 불렀다는 신분 것은 조사했죠. 네. 아버지하고 아들이 공모한 거 아니냐. 그 공모 피의자라는 공동선거. 걸로 네. 불렀다면 네. 참고인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곽상도 아들이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곽상도 아들도 가서 그 실체를 50억에 자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보고 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주었겠느냐 그 부분을 실토했으리라고 다들 보는 거고, 두 번째 그 4억 계획 보고 이것도 2015년 2월에 김만배의 지시를 받은 남욱과 정영학이 삼성동에 있는 곽상도 그 변호사 사무실. 사무실에 네. 가서 다 보고를 했고, 네. 그 조우영 씨라고 사실상 6호 실소유주로 예, 아니 예. 이 사람이 운전하고 가가지고 천화동인 6호. 그 실소유주로 실소유주입니다. 실소유주. 이 두 사람을 자기가 운전해서 태워서 삼성동 사무실에 데려다 주고 그 사람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모시고 왔다, 이런 것까지 다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유착을 했다.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네, 그래서 하나은행하고 네. 관련이 뭐 김승효 회장인가요? 좀 곽상도가 의원을 오래 했고 네. 청와대 민정수석도 있고 아주 센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은행이 우리은행 대신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갖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50억을 줬는데 바로 본인한테 안 주고 아들한테 쓰리 쿠션으로 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통상 말씀하신 그 법 달인들, 법꾸라지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 법의 달인 법꾸라지들이 쓰는 수법이 뭡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고 합법적인 걸 가장을 해서 받아내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래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도 역시 딸을 앞세워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 근데 역시 각상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명분 없이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아들이 근무하면서 당연 퇴직할 때 퇴직금 그리고 네. 공로를 봐서 이 공무원 자금을 이제 퇴직금으로 병산해서 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빠져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의 증거를 상당히 많이 입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관련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출입을 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 다시 사무실 돌아오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무슨 관계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정황상으로 증거도 채택이 될 수가 많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명이 돼서 이번에 이제 각상도 의원도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는 뭐 영장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예. 무죄가 아니고 예. 뭐 구속이 이제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영장이 발부되도록 예. 또 구속이 되도록. 그래서 곽상도 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구속이 되면은 그동안 50억 클럽의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네. 위협했다는 이런 여론 비판이 많죠. 비판이 많았었는데 탄력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뭐 권순일 대법관이라든가 권순일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그 홍 회장이라든가 홍성근, 또 이름은 돼 있지만 또 뭐 김순환, 최재경 전에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최재경 전 검찰총장,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네 명이 또 50억 클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넘어야 되는 바로 앞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산이 바로 각상도 의원인데 50억 클럽에 관해서는 지금 박영수 전 특검도 지금 거기에 대상이 됐었잖아요. 예, 예. 하기 때문에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들의 그 비판적인 여론, 그 다음에 의혹이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 명쾌하게 뭐 현 정부나 현 여권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위상을
과연 제대로 정립시키는 또 요소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죄가 없으면 또 그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입니다. 당연하죠. 50억 클럽 이름만 있지 실제로 내가 50억에 대한 약속이나 받지 않았다고 하면 명백하게 그분들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네. 지금 국민적 의혹에서 벗겨주는 것도 사실은 수사의 몫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차원에서도 이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명쾌하게 종결되는 게 검찰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들로서는 정말 내놓으라 하는 권력을 누리고 그렇죠. 명예를 평생 가진 쌓아온 사람 명예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 상황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밝혀주는 것도 검찰의 몫인데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이권 카르텔 척결 이걸 제 1위로 내세웠는데 사실 이권 카르텔 제일 공고한 데가 법조 카르텔입니다. 그렇죠. 법조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거를 깨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은 이 법조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법조 3륜이 뭉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러냐? 변호사, 검사, 판사. 그래서 법조 3륜에 이게 이권 카르텔은 누구도 깰 수가 없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 법조의 비리, 그다음 법조의 카르텔, 정말로 선량한 또 그 백성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초들 이런 부분들의 이 민심을 얻으려면 이 법조 이권 카르텔 이 분명히 그 깨부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국민적 지지 내지는 성원이 높게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검찰이 좀 명쾌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주시기를 네. 촉구를 합니다.